최근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던 달러 인덱스 지수가 오늘 반등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모르겠는데 미국 증시도 약간 흔들리는 듯한 혹은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귀염둥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때 증시를 따라서 38,000달러 초반까지 떨어졌었으나 강하게 반등하면서 오늘은 나 먼저 갈게 라고 외친 후 4만 달러 위로 올라서 41,000달러를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늠름한 모습의 비트코인, 이렇게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얼마 만에 보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비트코인 상승하는 것을 보는 것이 저는 더 기분이 좋습니다. 자,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면은 축하를 해줘야죠. 근데 그 금메달은 선수들이 갖는데 이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은 내꺼. 나만의 금메달 비트코인 아니겠습니까? 나도 좀 먹고 살자. 비트코인 가자.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바이낸스 관련된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러 유럽 나라들로부터 압박을 받았었던 바이낸스, 엄청난 결단을 내렸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유럽 전역에서 파생상품 거래를 중단시켜버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국가의 이용자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바이낸스 선물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근데 뭐 사실 이 사람들도 KYC 안 한 상태에서 VPN을 쓰게 되면은 우회해서 접속은 할 수 있을 것인데 KYC를 하지 않으면은 출금량이 하루에 0.06 비트밖에 안 되죠. 최근에 줄여가지고. 그래서 이래저래 꽤 곤란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면은 다른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로 옮겨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거래소들도 바이낸스의 선례를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한 이어서 유럽에 이어서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 당국 바이낸스에게 영업 중단 명령을 내렸다라고 코인텔레그래프는 발표를 했는데요. 바이낸스 측에서는 우리는 말레이시아에서 운영되지 않는다라고 밝히면서 그 외에 또 다른 루머인 인도 당국에서 바이낸스를 소환했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가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바이낸스 죽이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이낸스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고 있는 요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인기는 나날이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독일 기관 펀드인 스페셜 펀드에서는 다음 주부터 운용 자산의 20%를 암호화폐에 할당할 수 있는 법안이 발효되게 되면서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문이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초반에는 20%보다도 훨씬 더 작은 양으로 발가락만 담그면서 이 맛보기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괜찮은 시작이죠. 한번 맛을 봤다 하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암호화폐의 짜릿한 그 맛, 양념치킨 같은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독일 기관 펀드들도 비트코인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콜롬비아의 은행 중에 방코데 보고타라는 은행이 있는데요. 콜롬비아에서는 두 번째 은행으로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입출금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바이낸스가 또 포함이 된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의 실제 모델, 이름은 조덴 벨포트 씨인데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규제를 우려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사람들이 꺼려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정반대로 암호화폐에 대한 대규모 규제가 오히려 주류 채택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이러한 규제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을 치솟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올해 암호화폐가 100%가량 급등할 것,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 7만 달러 가지아, 이더리움은 4,500달러까지 가지아를 외쳐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다 함께 쫄지 말고 비트코인 가지아를 외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으로 알려진 뉴욕 멜론 은행이 암호화폐 사업에 뛰어든 데 이어서 두 번째로 오래된 은행입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가 멈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암호화폐 솔루션 기업 루카와 함께 손을 잡고 암호화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그들이 관리하는 자산 규모는 40조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몇 %만 암호화폐로 좀 넘어올 수 있어도 암호화폐 시장의 시총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랜만에 네오 관련된 소식이 나왔는데요. N3 메인넷이 8월 2일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캐시의 포크 체인이죠. 비트코인 캐시 ABC가 조만간에 이름을 e캐시로 바꾸면서 코인의 리디노미네이션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바이낸스에서 이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요. 1BCHA당
100만 XEC를 분배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는 얼마 전부터 비트코인의 결제를 허용하고 있었던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뉴에그에서 라이트코인 결제 역시 도입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이어서는 최근에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걸었었던 체인링크 슬슬 발동이 걸리고 있다라고 하네요. 단기 목표는 $26다. 가즈아라고 외쳐본다라고 하고, 이어서 비트코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마이클 셀러문에 관련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는 최근에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TV 인터뷰에서 그는 아나운서의 질문, 왜 빚을 얻어가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이 애송이, 내 말을 잘 들어봐. 만약에 네가 10년 전에 1% 이자로 10억 달러를 빌려가지고 페이스북 증시에 투자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너 지금쯤 부자 됐을 거야. 그렇지? 지금의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10년 전으로 회귀해가지고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을 살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지. 그러면은 사야겠어? 안 사야겠어? 알아듣겠지? 라고 답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현재 마이크로스트레러지 같은 경우는 22억 달러의 부채를 들고 있으며 부채에 대해서 1.5%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 많은 사람들이 마이클 세일러의 이러한 비트코인에 대한 과도한 투자에 대해서 종종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마이클 셀러가 처음에 마이크로스트레러지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역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고민한 후에 금과 비트코인 사이에서 비트코인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마이크 타이슨이 이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트윗을 남겼을 때 마이클 셀러가 직접 이 답글을 남기면서 이야기하기를 본인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조사를 하고 고심을 한 끝에 비트코인을 선택했다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마이클 세일러가 당연히 똑똑한 사람이죠. 마이크로스트레러지라는 걸출한 소프트웨어 회사의 CEO인데 아무런 생각 없이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이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에 몰빵을 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익명의 제보자가 이야기합니다. 450억 달러 자산을 관리하는 골든트리 자산 운용사가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해 왔었다. 즉 그들의 대차대조표에 비트코인을 추가해 왔었다라고 제보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당연히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진짜이기를 바라보고, 자, 그 다음에는 운용자산 4천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데카뱅크가 비트코인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려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선택을 내린 것은 아니기에 공식적인 소식은 아직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소식의 출처는 블룸버그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최근에 비트코인 활성 주도수가 30% 증가하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었고, 계속해서 고래 및 이 개미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소 내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점차 낮아지자 조만간에 비트코인 공급 쇼크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모건 크릭 캐피탈의 공동 창업자인 폼플리아노는 보고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공급 쇼크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높게 치솟게 되겠죠. 그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기를 바라보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일 연속으로 양봉을 찍어대는 쾌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양봉이 잘 어울리는 남자 비트코인, 이대로 후퇴 없이 쭉 그냥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보는데, 일단 비트코인의 저항 같은 경우는 41,000달러, 42,000달러대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죠. 여기를 뚫어야 더욱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위로 부쩍 뛰어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과연 주말 동안에 비트코인이 42,000달러를 뚫을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비트코인이 열심히 올라가면은 알트코인들도 뒤를 따라서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기분을 내자 이 와이코프 매니아들이 다시 한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망가졌다라고 생각했었던 와이코프 축적 패턴,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가자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서 6만 달러까지 회복될 수 있기를 그래도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밭에 짬뽕 던지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